무역의 전환이 생각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가 있을까요? 무역의 주의. 그러니까 쓰기 귀찮으면 지금 하는 거, 무역의 재생과 우리 민법에서 이 세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거야. 그걸 생각하라. 그러면 다시 이제 거기 가보죠. 자, 그러면 일부 무역 관련해서 다시 원리치로 94페이지네요. 자, 137점. 행방편 다 정하고. 자, 법리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가 뭐예요? 역점이죠. 단석이다.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무효 행위를 하였을 거라고 인정할 때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죠. 자, 법리 행위를 하였을 거라고 인정하였을 때 이게 뭐예요? 떠나요. 이게 가상적 어사. 법리 행위 해석에서 배운 거거든요. 써먹지를 못하니까. 앞에서 분명히 배운 걸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못 써먹죠. 왜요? 법을 처음 배우는데 어떻게 써먹어요? 법을 하면 하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돼. 내려놔요. 내려놓고 자, 세월이 약이야. 그러다 세월이 약이라고 해서 파견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죠?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가서 하면 자기가 그러면 봐봐요. 법리 일부분이 무효일 때 전부를 무효한다. 그러나 A적으로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리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이상할 때 가상적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없다. 그럼 벌써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들은다고. 원칙. 전부 무효다. A적으로 그러면 자, 가분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가상적 어사가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유효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요. 그러면 일부 무효는 그러면 무슨 성이 있어야 돼? 가분성. 나눠져야 돼. 그러면 무슨 적 어사가 있어야 돼? 가상적 어사가 있다면 이해할 수 있다. 이게 분명히 책이 나올 거야, 이제. 설명이. 자, 그러면 또 하나 봐봐요. 원칙은 전부 무효죠? 전무효예요, 무효.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요 전문 자체에 대한 규칙이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약관 규제법. 올해 약관 규제법이 올해 출제에 사용되거든. 저는 되게 기대가 돼요. 자, 계약법에서 약관 규제가 나올 걸까? 일부 지문으로 나와서 민청의 일부 무효는 A적으로 그 특징이 약관이 나올 건가? 그건 한번 두고 볼 일이고, 일단 오늘은 약관은 나올 때가 됐어요. 거기서 딱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뭐가? 일부가 무효면 A적으로 가분성이 있고 가상적 원사가 있다면 유효하다는 거야. 여기에 대한 A적으로 뭐가 있어? 또 여기에 대한 특징이 있어. 약관이 있어. 또 하나 우리가 봅시다. 자, 137조는 일부 무효의 법리죠. 근데 여기 그러면 다른 말로 써요. 나중에 다른 말로 자꾸 이렇게 나와. 다시 한번 써요. 점점 찍고. 양적 일부 무효의 법리. 양적 일부 무효의 법리. 양에 따라서. 양적 일부 무효의 법리. 양적 일부 무효의 법리. 근데 지금 뭘 배우고 있죠? 지금 무슨 무효 배우고 있어요? 일부 무효 배우고 있죠. 근데 일부 취소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그러면 우리 판례는 일부 무효의 법리가 일부 취소에도 유추 적용하자. 이게 판례의 태도야. 그러면 일부 취소도 무슨 성이 있어야 돼, 그러면? 가분성과 가상적 어사. 그러면 이제 다 됐네. 이제 돼서 그러면 줄만 딱 깎아놓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원칙 줄 거라고.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제 딱 해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건이 있네요. 그럼 요건이 있네요. 그러면 행방법만 따거나. 그래서, 자, 분할행위 1차성과 분할 가능성. 그래서 여기 가분성이라는 거야. 두 번째는 무슨 적 어사가 존재? 가상적 어사가 존재. 자, 그러면 효과 관련돼서 무효 부분을 제한 나머지를 유효하게 되면, 자, 요거 조심해야 돼. 137조는 요거요. 조심해. 행방편 전화 임의 규정. 그럼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다. 임의 규정. 요거 하나 딱 잡아야 되고요. 자, 책으로 있다면 이제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 큰 문제가 없고요. 자, 그러면 요 정도. 자, 무효의 전환. 자, 이건 뭐라고 그래요? 아까 137조는 뭐라고 그랬어? 양적 일부 무효가. 자, 138조는. 자, 질적 일부 무효.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걸 바꿔치기 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138조를 뭐예요? 질적 일부 무예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거는 이제 그 옆에 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고 써요. 보고 써요. 자, 요식. 자, 분료식. 분료식. 그 다음에 분료식. 자, 여기는 뭐예요? 요식. 자, 요식에서 분료식은 언제나 가능, 불가능. 가능 것이. 분료식에서 분료식은 상호 전환이 가능. 분료식에서 요식은 절대 안 돼. 그럼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원칙 불가능. 대적으로 가능. 거죠. 그럼 이 부분에서 이제 시험에서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런 지문이 하나 나오겠네. 자, 요식에서 분료식은 전환이 가능하죠. 문과적으로 플러스 용어는 가능해. 분료식은 상호 전환이 가능해. 분료식에서 요식은 절대 안 돼. 요 부분하고 A적 측면, 요걸 확인하면 되겠네. 그러면 무형의 전환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질적 일부 무형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다 적어놓고, 자, 그러면 이제 94페이지 요걸 머릿속에 적어야 돼요. 그러면 무형의 전환. 무형의 법률이니까 다른 법률의 요건을 소개하고, 잖아요. 당사자가 무형을 알아들으면, 잖아요. 다른 법률행위를 했을 거예요. 또 여기 나왔네. 자, 의혹하여리라고 인정될 때 주철하여. 그러면 여기 무슨 적어서 할까요? 가상적 어사. 다른 법률행위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러면 요 의 부분에 나와서 요거 찾아서 줄 거나요? 137조를 다른 말로 양적 일부 무효. 자, 138조를 바로 뭐예요? 질적 일부 무효에 해당한다. 자, 잘 따라오고 있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요걸 이제 찾아서 여행을 떠나자.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럼 마지막 오브에 있을 거예요. 자, 요 부분이죠. 자, 요거 찾아서 두 개를 써요. 무형의 전환 모습 속에서 요거요. 찾았어요? 요걸 별표 하나 해봐라. 자, 1, 2번은 묶어놔요. 자, 찾았죠? 자, 그러면 자, 요식에서 요식은 원칙적으로 돼야 돼. 안 되죠? 근데 A적으로 돼야 안 돼. 네. 그러면 자, 양자로 하려는 자가 자기의 출생자로 신고하는 자,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 A를 이해하면 이게 좋은 방법이거든. 대표적으로 여기 봐봐요. 여기 앞에다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인지까지. 인지신고를 해줘야 돼요. 인지신고는 혼인 A자를 혼인 중에 자로 신고하면 애한테 좋은 거잖아. 요식에서 요식은 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인지신고라고 그래. 근데 거기 뭐 영화배우 하고 결혼했죠. 사생아가 하나 나왔죠. 그러면 학교 갈 때 뭐요? 자, 할렌트에 뭐가 필요해? 인지신고가 필요해요. 학교 갈 때가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인지신고예요. 자, 그러면 이번 방식은 5가지 방식이 있는데 줄쳐가요. 비밀정서, 자필정서. 그러면 여기 비밀정서는 비공개고, 요거는 공개가 돼요. 그럼 비밀정서가 비밀정서가 요식이거든. 요것도 요식이거든. 그런데 비밀정서가 공개가 돼서 자필정서로 전환한다면 요 방식으로 인정되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 동그라미 읽어봐요. 비자, 그렇죠. 비자. 비밀정서는 자필정서. 그러니까 차이점은 비공개고 공개가 되거든. 공개가 되면 그러면 본인이 자필이 인정된다면 그때는 요원으로서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봐봐요. 시험장에 가서 무형의 전환. 일부 무형의법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일부 아니죠. 무형의 전환. 그러면 요식행위와 요식, 분료식은 전환. 분료식에서 분료식은 상호 전환. 분리에서 요식은 가능. 요식에서 요식은 원칙적으로 돼야 돼. 안 돼. A도 된다라는 거. 그게 바로 요 부분이거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자, 무형의 전환도 그렇게 지문으로 나오지. 그러면 계속적으로 출제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추인. 요놈이 있어서 있습니다. 자, 추인. 오늘 무형의 추인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취소 암기시켜놓으면 다음 주에 바꿔놓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자, 점수 깨우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자. 무형이 뭐예요? 추인까지. 자, 추인이라는 것은, 추인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개념을 한번 잡아보자. 추인이라는 것은.
주의 인정이고. 그럼 한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죠. 무효를 추인해서 주의 인정을 해서. 그럼 한번 그러면 무효의 추인은 뭐라면 뒤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그렇죠. 하나 나오네요. 근데 잘 봐봐요. 근데 이게 앞에 추인 앞에 뭐가 붙었느냐가 또 중요해요. 무효의 추인. 한번 봐요. 읽어봐요. 자, 취소에도 뭐가 있어요? 추인이 있죠. 그럼 취소는 일단 이해하죠? 네. 취소권자에서 확정적으로 무효시키는 거죠. 그럼 여기 뭐라고 써놨어? 그럼 취소에서 추인은 뭘까요? 추에 인정하니까 요 취소권을 포기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추인 후에는, 그러면 추인 후에는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취소권을 포기하고 취소를 한대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요 앞에 뭐가 붙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작년에 뭐 있어요. 그분이 자꾸 추인이 헷갈린다는 거야, 추인. 그러니까 추인에 뭐가 붙는다에 따라서 또 뭐라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추인과 관련돼서 이런 질문이 나온다. 예성년자. 자, 추인하우 후에는, 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요거 봐봐요. 자, 요거부터 얘기를 해보죠. 추인 후에는 취소 같아요. 자, 취소는 취소권을 포기한 거죠. 취소권 포기, 취소할 수 없다. 맞아요? 있지, 없다. 맞죠? 원칙적으로 맞죠? 근데 여기 뭐가 붙었어? 미성년자는 뭐예요? 취소권자죠. 취소권자는 뭐예요? 추인권자거든. 근데 미성년자로부터 벗어나고 해야 돼. 그럼 미성년자는 추인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합법적 추인이 아니거든. 그러면 미성년자 추인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답이 또 달라져. 그러니까 추인이 앞에 무행이 추인인지, 그 다음에 취소권에서 추인인지, 그걸 한번 잡아봐야 돼. 그러니까 추인은 자꾸 앞에 뭐가 붙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자꾸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근데 추인의 오리지널은 뭐예요? 추후에 인정하는 게 추인이라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가보죠. 자, 그러면 이제, 자, 무행의 추인. 또 식사하셔야 되니까. 자, 너무 방이 떨어진 것 같아요. 자, 139조 무행의 추인. 무행의 법령에 추인하여 덮잖아요. 결핵이 생기지 않는다. 한번 무행, 영원한 무행이죠. 그러나 당사자임을 무행을 알고 동그라미 알고. 그러면 알고 밑에다가 여기다 써. 현실적 거사. 알고 해야 돼. 추인은 알고 해야 돼. 모르면 추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추인할 때는 추인한 때로부터 여기 생각돼.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의 일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무행의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아. 그렇지만 당사자가 그 무행을 알고 추인할 때는 새로운 법률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무행이 원칙적으로 추인하도 효력이 원칙적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나 당사자가 무행을 알고 현실적 의사가 있다면 추인한 때로부터 그럼 장래후 앞으로 새로운 법률의 일을 본다. 여기.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건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좀 앞으로 가는 길이 쳤어. 자, 무행의 추인은 가능. 자, 줄쳐놔요. 무행의 추인 가능한 법률의 일이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해. 자, 봐봐요. 반사의 주수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통정의 표시는 상대적 무효. 그러면 통정의 표시는 추인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33회 때 2.5점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절대적 무효냐 상대적 무효냐를 우리가 정말 정의를 잘 해놔야 돼. 그래서 자꾸 절대적 무효상 그 민법의 상대적 무효는 몇 개가 있어요. 2개밖에 없거든. 그래서 통정의 표시는 추인이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추인 한 때로부터. 그렇죠. 그럼 통정의 표시에서 무행의 추인은 법률행위 승립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네, X. 법률행위 승립할 때 전부터 그러면 표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잡고 자, 무행을 알고 추인하더라도 추인은 이렇게 줄쳐놔요. 명치적, 인치적으로 상관이 없어.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추인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봐봐요.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면 어때? 뭐 명시적으로 추인했다라는 거야. 묵시적으로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최대 명시적으로 했다는 거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요 부분이 그 이야기예요. 자, 효과, 원칙, 비서표 주죠. 자, 그러면 우영이 주인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따라서 소급표를 표현하는 거죠. 우리 등기법에서 자주 출제되고, 오늘 가등기 담보에서 자주 출제되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여기는 이제 그러면 A가 집이 있어요. A가 집이 있어.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N정기. 그러면 표제문이에요. 자, 표제문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용이 안 돼. 그래서 무효등기 이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똑같아 추인하고. 등기법에서는 무효등기 이용이라고 배우고, 우리 등기법에서는 무효등기 추인이라고 배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근데 A가 B한테 전환권을 설정했어. 돈을 갚아버렸어요. 전환권이 마사하지 않았죠. 무효등기죠. 근데 A가 그러면 B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나는 1억 구워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면. 그럼 제3자가 없을 시에는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권리의 등기가 권리의 등기는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을 시 자, 무효등기 이용이 인정된다. 없어야 돼 제3자가. 그러면 요거는 우리 등기법에서는 무효등기 이용으로 담판되고 요거는 담보받은 게에서 그럼 무효인 받은 게는 어때요? 소급표가 있었다? 없죠? 네. 그럼 이게 이제 봐봐요. 자, 무효인 가등기를 위한 등기로 전용하게 할 때는 여기 행방편잖아. 그때로 찾았어요? 그때로부터 이하고 이로써 이 가등기를 소급하여 위한 등기로서 전환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급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부터 그때로부터. 자, 요거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다 써요. 무효등기 유용으로 연결돼. 등기법에서. 무효등기 유용. 자, 관계를 자꾸 따져놔야 되거든. 그래서 그 의미를 적어놓을 거예요. 자, A는, 자, 그러면 요거잖아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역정과 소급들을 인정할 수 있다. A적으로 인정할 수 있겠죠. 근데 A적 조건이 있다라는 거. 요것만 우리가 잡으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최종 결론은 96페이지 맨 밑에다가 자, 요거 하나 쓰고 오늘 마무리 질까 생각 중입니다. 자, 요거. 자, 관계는 우리가 가져야죠. 백선수는 무슨 질서예요? 반사의 질서. 모형이 전환 돼야 돼. 추인 안 돼, 전환도 안 돼. 백선수는 추인 안 되죠. 전환 돼. 이게 처음에 하이라이트. 그래서 올해 백사조가 출제가 되는데, 풍경과 관련돼서 출제가 되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출제될지 한번 기초하시면. 그러니까 미리 기다려요. 미리 기다려요. 기다리고 딱 기다려서 그럼 오는데 뭐 닥치라고. 그래서 무형이 주인, 무형이 전환과 백삼조, 백사조의 관계에서 이거 하나만 넣으면 되죠. 자, 백사조는 전환은 인정되지만 무형이 주인은 불가한. 그래서 그거 하나 딱 잡으면 돼요. 자, 취소는 오늘 안 합니다. 왜냐면 취소하고 조건까지는 다음 시간에 하고 이제 여기요 대장이 뭐예요? 물권법으로 들어갑니다. 물권법은 몇 문제 출제돼요? 14문제. 그래서 등기법하고 이게 맞춰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등기법하고 물권법은 별래야 될 수 없는 불가능한 관계거든. 그래서 딱 맞춰놓은 거예요. 보통 우리 학원 커리큘럼은 이렇게 나와요. 민족은 보통 40회. 아무리 빨라도, 빠르면 40, 느리면 41시간 정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이 가장 중요하니까 민족 이제 확보를 해놓고, 우리 다음 주에 드디어 물권법이 들어가니까 우리 쉬었다 적어요. 쉬었다가, 1차 하는 사람은 다음 주에 봐야 되고, 우리 오후에 기출문제 푼 사람은 지금 5분 좀 늦게 끝났으니까 2시 4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